안녕하세요.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이 아이들의 밥값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그것도 수천억 원 단위로 흘러갔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미국 정치권과 지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네소타 보조금 사기 스캔들을 다룹니다. 경제 채널에서 왜 범죄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것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정부 재정의 구멍과 세금 감시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경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분간 핵심만 브리핑해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Feeding Our Future라는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팬데믹 기간 중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밥을 주겠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확인된 피해액만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 수천 명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고 하루에 2,500끼를 제공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돈은 아이들의 식판이 아니라 사기 일당의 고급 리조트, 스포츠카, 그리고 해외 부동산 구매에 쓰였습니다. 현재까지 70명 이상이 기소되었고 5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담한 사기를 벌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미네소타의 독특한 인구 통계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기소된 피의자 대다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그룹입니다. 1991년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끔찍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전역에 흩어졌지만 이들은 곧 미네소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관대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내에서도 난민 정착 지원과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곳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일자리입니다. 육류 가공 공장 등 영어가 서툴러도 바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네소타, 특히 미니애폴리스는 미국의 리틀 모가디슈로 불리며 미국 최대의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커뮤니티의 폐쇄성이 악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기의 중심인 Feeding Our Future는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용해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주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난민 사회를 돕겠다는 명분은 외부 감시를 피하는 방패막이가 되었고 그 안에서 수천억 원의 혈세가 조직적으로 세탁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 닉 셜리입니다. 그는 전문 기자가 아닌 현장을 발로 뛰는 유튜버이자 활동가입니다. 그는 제보를 받고 직접 미네소타의 어린이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집 창문은 검게 가려져 있었고 눈이 쌓인 마당엔 아이들의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간판에 러닝 배움이라는 철자조차 틀린 곳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1억 뷰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결국 그는 미 의회 청문회 증인석에 서게 되었고 그의 폭로 덕분에 연방정부는 즉시 1억 8,5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화살은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2019년부터 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비판 여론은 매섭습니다. 수년간 내부 고발과 감사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은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불렀고 이는 미네소타 지역사회의 뜻하지 않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기 사건 수사와 맞물려 이민세관 단속국 IC의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망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르네 니콜 굿과 알렉스 프레티라는 미국 시민들이 IC 요원과의 충돌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알렉스 프레티는 간호사로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진실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대규모 경제 셧다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고 수백 개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며 항의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시작된 불씨가 사회적 소요와 경제 마비로 번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가져온 파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공포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 분열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IC 요원에 의한 시민 사망 사건은 시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네소타의 시위는 이제 단순한 항의를 넘어섰습니다. 현지에서는 내전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자산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로지 미네소타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네소타 사태와 같은 치안 부재와 시스템 리스크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안 요소에 더해 사회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달러와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2026년 중간선거에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은 워싱턴 정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패를 방치한 민주당 주지사를 비판하며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지지하는 층이 결집하고 있지만 동시에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네소타 사태가 법치 확립의 성과로 남을지 아니면 사회통합 실패의 상처로 남을지에 따라 의회 권력의 향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사기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미국의 경제 심리와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치솟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요동치는 중간선거 판세, 그 기저에 깔린 사회적 불안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